난 너희들과 아빠에게 최선을 다했어. 뭔 소리야? 우리 엄마 돌아가시고 1년도 안 돼서 들어온 주제에? 웃기지 마세요. 일주일 드릴게요. 그때까지 짐 싸서 나가세요. 같이 사는 건 피치야 불편하니까요. 안녕하세요. 김여사 인생극장입니다. 지금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앞으로 더욱 더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드리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럼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장례식장의 국화향이 코를 찔렀다. 정희는 빈소 한쪽 구석에 조용히 앉아 있었다. 검은 상복 속에서 그녀의 얼굴은 유난히 창백했다. 처음부터 마음에 안 들었어. 큰딸 수진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빈소를 가득 채웠다. 조문객들이 돌아간 뒤 새 딸은 정희를 애워쌌다. 새엄마 아니 정혜 씨. 둘째 은경이 팔짱을 끼고 말했다. 이제 우리랑 아무 상관 없잖아요. 당장 집에서 나가세요. 정희의 손이 떨렸다. 10년. 남편과 함께한 시간은 10년이었다. 그 시간 동안 그녀는 진심으로 가족이 되고 싶었다. 딸들의 생일마다 정성껏 요리를 했고 밤늦게까지 그들의 빨래를 개었다. 딸들의 사춘기 시절 온갖 짜증을 다 받아주며 친엄마처럼, 아니 친엄마보다 더 딸들을 뒷바라지했다. 난 너희들과 아빠에게 최선을 다했어. 정희의 목소리가 떨렸다. 하지만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목이 메었다. 뭔 소리야? 막내 지혜가 비웃었다. 우리 엄마 돌아가시고 1년도 안 돼서 들어온 주제에 웃기지 마세요. 남편은 딱히 남겨줄 재산이 없었다. 남편과 정희가 함께 운영했던 건어물 가게는 입에 풀칠할 수준이었고 빚도 있었다. 그것을 딸들과 함께 나누어야 하는 상황인 것이다. 딸들은 그 재산마저 정희와 함께 나눈다는 것에 불쾌함을 토로했다. 일주일 드릴게요. 수진이 냉정하게 말했다. 그때까지 짐 싸서 나가세요. 같이 사는 건 피차 불편하니까요. 정희는 그날 밤 작은 방에 홀로 앉아 있었다. 창밖으로 차가운 11월 바람이 불어왔다. 49살. 재산도 의지할 곳도 없는 나이. 서랍 깊숙이 넣어두었던 낡은 제과제빵 자격증을 꺼냈다. 20대 시절 그녀가 유일하게 열정을 쏟았던 것. 결혼 후에는 한 번도 써보지 못한 기술이었다. 길에 나앉게 생겼네.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정희는 눈물을 닦으며 작은 가방에 짐을 담기 시작했다. 옷가지 몇 벌과 자격증, 그리고 남편과 찍은 단 한 장의 사진. 일주일 뒤 정희는 떠났다. 돌아보지 않았다. 새 딸은 창문 너머로 그녀가 떠나는 모습을 무표정하게 바라보았다. 고시원 방은 좁았다. 창문도 없는 3평짜리 공간. 월세 30만 원. 첫째 딸이 정희 몫의 재산이라며 넘겨준 돈은 겨우 6개월을 버틸 수 있는 금액이었다. 빨리 일을 구해야 해. 아침마다 정희는 구인 광고를 뒤졌다. 편의점, 식당, 카페. 49살 여성을 반기는 곳은 없었다. 죄송합니다. 더 젊은 분으로 뽑을 예정이에요. 체력적으로 힘든 일인데 나이가 너무 많으세요. 10번째 면접에서도 거절당한 날 정희는 한강 다리 위에 멍하니 서 있었다. 차가운 바람이 뺨을 때렸다.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하지? 그때였다. 정혜 씨? 익숙한 목소리에 고개를 돌렸다. 양복을 말끔하게 차려입은 중년 남성이 놀란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박 회장님? 박 회장. 남편의 대학 동창이자 절친이었던 사람.
정희는 몇 번 식사 자리에서 마주쳤던 기억이 났다. 그리고 남편의 장례식장에서 3일 내내 장례식장을 지켜준 고마운 사람이었다. 정희의 눈가가 붉어졌다. 모든 이야기가 쏟아져 나왔다. 남편의 죽음, 딸들의 냉대, 쫓겨난 현실. 박 회장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 아이들이 어떻게 해? 그는 한숨을 내쉬었다. 그러면 정혜 씨, 제 가게에서 일해보시겠어요? 네. 제가 제빵 사업을 하고 있어요. 솔직히 인력이 부족합니다. 이쪽 일이 많이 힘들어서 사람들 이직률이 높아요. 정희 씨는 제과제빵 자격증이 있다고 들었는데 정희의 눈이 커졌다. 하지만 20년 넘게 손을 놓았는데요. 괜찮습니다. 다시 배우면 돼요. 우선 내일 아침 5시 강남에 있는 제 베이커리로 오세요. 박 회장은 명함을 건넸다. 정희는 떨리는 손으로 명함을 받아들었다.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새벽 4시 30분. 알람이 울렸다. 정희는 벌떡 일어나 서둘러 옷을 갈아입었다. 지하철을 2번 갈아타고 강남역에 도착했을 때는 아직 하늘이 어두웠다. 프리미엄 베이커리 박. 현대식 건물 1층에 위치한 가게는 예상보다 컸다. 유리창 너머로 이미 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다. 어서 오세요, 정희 씨. 박 회장이 직접 앞치마를 두르고 있었다. 그의 뒤로 거대한 오븐과 반죽 기계들이 보였다. 회장님이 직접? 저도 원래 제빵사로 시작했어요. 가끔은 직접 해야 감을 잃지 않죠. 그리고 내가 형님한테 젊을 때 신세졌던 거 생각하면 형수님 많이 도와드려야 해요. 박 회장은 정희에게 앞치마와 위생모를 건넸다. 오늘은 기본부터 시작합시다. 반죽 보셨죠?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실제로 반죽통을 들어올리자 팔이 떨렸다. 20kg짜리 밀가루 자루는 상상보다 무거웠다. 천천히 하세요. 처음엔 다들 그래요. 첫날은 지옥이었다. 새벽 4시부터 오후 2시까지 쉬지 않고 일했다. 반죽을 치대고 오븐에 넣고 빼내고 진열하고. 손등은 오븐 열기에 데었고 발은 서 있느라 부어올랐다. 그런데 이상했다. 아프지만 싫지 않아. 갓 구워진 빵에서 나는 향기, 손으로 만져지는 반죽의 촉감, 완성된 빵을 보는 뿌듯함. 모든 것이 20년 전 젊은 시절로 돌아간 듯 했다. 정혜 씨. 오후 2시 문을 닫고 정리를 하던 박 회장이 말했다. 형수님의 손맛 남다릅니다. 오늘 만든 식빵 말이에요. 식감이 시중 제품보다 훨씬 부드러워요. 정말이요? 제대로 배우면 크게 성공할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옆에서 도와드릴게요. 정희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누군가 자신을 인정해주는 말을 들은 게 얼마만인가. 밤 고시원으로 돌아온 정희는 침대에 쓰러졌다. 온몸이 쑤셨다. 그래도 할 수 있어. 나는 할 수 있어. 그런데 잠이 오지 않았다. 눈을 감으면 자꾸 과거가 떠올랐다. 10년 전 정희가 처음 그 집에 들어갔던 날. 아빠, 이 사람이 새엄마라고요? 수진이 정희를 위아래로 훑어봤다. 차가운 시선이었다. 엄마 돌아가신 지 1년밖에 안 됐는데. 얘들아. 남편이 난처한 표정으로 말했다. 정희 씨는 좋은 분이야. 잘 지내보자. 전동에 안 했어요. 지혜가 방문을 쾅 닫고 들어가 버렸다. 1년 후 수진의 생일 파티. 정희는 며칠 동안 준비해 3단 케이크를 만들었다. 딸기와 크림으로 정성껏 장식했다. 와, 새엄마가 만든 거예요? 수진이 케이크를 보며 말했다. 응,
내가 딸기 케이크 좋아한다고 해서. 근데 전 요즘 딸기 알레르기 생겼어요. 수진이 웃으며 말했다. 몰랐어요? 거짓말이었다. 정희는 알고 있었다. 수진은 전날도 딸기를 먹었다. 아, 미안해. 그럼 다른 걸. 괜찮아요. 그냥 주문한 케이크 먹을게요. 정희가 정성껏 만든 케이크는 그대로 쓰레기통에 버려졌다. 2년 후 명절. 새엄마 음식 좀 다시 만들어주세요. 은경이 정희가 만든 잡채를 가리켰다. 왜? 무슨 문제라도. 너무 짜요. 이렇게 짠 거 누가 먹어요? 정희는 맛을 봤다. 전혀 짜지 않았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남편은 그저 정희 미안하지만 다시 한 번만 이라고만 했다. 그날 밤 정희는 부엌에서 혼자 울었다. 침대에 누운 정희는 주먹을 꽉 쥐었다. 이제 그들에게 증명해 보일 거야. 나도 할 수 있다는 걸. 3개월이 흘렀다. 정희의 손은 이제 능숙하게 반죽을 다뤘다. 매일 새벽 3시 30분에 일어나 4시에 가게에 도착했다. 오븐의 온도를 보는 눈썰미도 생겼고 반죽의 발효 상태를 손으로 느낄 수 있게 되었다. 정혜 씨, 오늘 빵 완판입니다. 직원 미영이 신나서 소리쳤다. 정말이요? 특히 정혜 씨가 만든 크루아상이요. 손님들이 여기 크루아상은 다르다고 난리예요. 박 회장이 웃으며 다가왔다. 정혜 씨, 이제 새로운 메뉴를 개발해 볼까요? 새로운 메뉴요? 요즘 베이글이 유행이에요. 하지만 우리만의 차별화된 베이글을 만들어야 해요. 정희의 눈이 반짝였다. 회장님, 제가 예전에 생각해둔 아이디어가 있어요. 말씀해 보세요. 베이글 위에 다양한 토핑을 올리는 거예요. 그냥 크림치즈만 바르는 게 아니라 아보카도, 연어, 구운 채소, 심지어 한식 재료도. 박 회장의 눈이 커졌다. 오픈 페이스 베이글. 흥미로운데요. 네, 마치 브런치처럼 먹을 수 있는. 해봅시다. 2주 후 바게스 시그니처 베이글 메뉴가 출시되었다. 연어 아보카도 베이글, 불고기 베이글, 구운 가지와 리코타 베이글, 딸기 마스카포네 베이글. 첫날부터 반응은 폭발적이었다. 이거 인스타그램에 올려야겠어. 대박, 한식과 베이글의 조합이라니. 여기 빵집 어디예요? 위치 좀 알려주세요. SNS에 사진이 퍼지기 시작했다. 주말이면 가게 앞에 줄이 30명씩 늘어섰다. 정혜 씨, 이거 대박이에요. 박 회장이 매출표를 보며 흥분했다. 이번 달 매출이 지난달의 3배입니다. 정희는 믿기지 않았다. 자신이 만든 빵이, 자신의 아이디어가 이렇게 사람들에게 사랑받다니. 회장님, 정말 꿈만 같아요. 꿈이 아니에요. 당신의 실력입니다. 하지만 성공에는 대가가 따랐다. 주문량이 폭증하면서 정희의 근무 시간도 늘어났다. 새벽 3시에 일어나 오후 3시까지 일하는 날이 계속되었다. 어느 날 새벽 정희는 침대에서 일어나지 못했다.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팠다. 그래도 가야 해. 손님들이 기다리고 있어. 진통제를 삼키고 억지로 일어났다. 지하철에서도 서서 갈 힘이 없어 바닥에 주저앉았다. 가게에 도착했을 때 박 회장이 깜짝 놀랐다. 정혜 씨, 얼굴이 왜 그래요? 안색이. 괜찮아요. 일할 수 있어요. 아니에요. 오늘은 쉬세요. 하지만 주문이. 제가 합니다. 당신 건강이 더 중요해요. 박 회장은 강제로 정희를 택시에 태워 병원으로 보냈다.
진단 결과는 극심한 피로와 근육 손상. 의사는 최소 일주일은 쉬라고 했다. 일주일이요? 안 돼요. 가게가. 정혜 씨. 병원까지 따라온 박 회장이 진지하게 말했다. 당신이 쓰러지면 가게도 없어요. 제발 쉬세요. 일주일 동안 고시원에 누워 있으면서 정희는 생각했다. 이렇게는 오래 못 버텨. 뭔가 바꿔야 해. 스마트폰으로 제빵 관련 영상을 찾아봤다. 효율적인 작업 동선, 체력 관리법, 스트레칭. 지금까지는 열정만으로 버텼지만 이제는 똑똑하게 일해야 해. 일주일 후 복귀한 정희는 달라져 있었다. 작업 전후로 스트레칭을 했고 무거운 것을 들 때는 허리가 아닌 다리 힘을 사용했다. 작업 동선도 재배치해서 불필요한 움직임을 줄였다. 정혜 씨, 뭔가 더 프로페셔널해 보이네요. 미영이 감탄했다. 이제 오래 일하려면 이렇게 해야죠. 정희는 미소 지었다. 몸은 여전히 힘들었지만 이제는 견딜 수 있었다. 내가 만든 빵으로 누군가 행복해진다면 이 정도는 견딜 수 있어. 6개월 후 바게스 베이글은 강남에서 가장 핫한 브런치 카페가 되었다. 정혜 씨, 이번에 방송 촬영 의뢰가 들어왔어요. 박 회장이 신나서 말했다. 방송이요? 네, TV 프로그램 아침의 명장에서 우리 가게를 취재하고 싶대요. 특히 정혜 씨의 이야기를 집중적으로. 정희는 긴장되었다. 하지만 거절할 이유가 없었다. 방송은 큰 성공이었다. 정희의 이야기가 전파를 탔다. 49살에 새롭게 시작한 제빵사, 창의적 베이글로 제2의 인생을 살다. 방송 다음 날 가게 앞에는 새벽부터 100명이 넘는 줄이 섰다. 정혜 씨가 직접 만든 베이글 주세요. 사인 좀 받을 수 있을까요? 정희는 당황스러우면서도 행복했다. 회장님, 이제 지점을 내야 할 것 같아요. 박 회장이 제안했다. 지점이요? 네, 정혜 씨를 총괄 책임자로 모시고 강남에 2호점, 3호점을 내는 겁니다. 제가 책임자를요? 당연하죠. 이 모든 건 정혜 씨의 레시피와 아이디어에서 나온 거예요. 정희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1년 전만 해도 쫓겨나 갈 곳 없던 자신이 이제는 여러 지점의 책임자가 된다니. 6개월 후 바게스 베이글은 3개 지점으로 확장되었다. 정희는 각 지점을 순회하며 직원들을 교육했다. 은행 통장에는 지금까지 본 적 없는 숫자가 찍혀 있었다. 월급과 배당금을 합쳐 매달 1,000만 원이 넘는 수입. 정희는 고시원에서 나와 작은 원룸으로 이사했다. 창문이 있고 햇빛이 들어오는 곳. 이제 진짜 내 삶을 사는 거야. 어느 토요일 오후 정희가 1호점에서 마감 준비를 하고 있을 때였다. 따르릉. 낯선 번호였다. 정희는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엄마?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수진의 목소리였다. 수진이니? 네. 오랜만이에요. 잘 지내세요?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TV에서 봤어요. 엄마가 사업 성공하셨다고. 정희는 뭐라 대답해야 할지 몰랐다. 우리 한번 만날 수 있을까요? 셋이 다 같이요. 만나자고. 네. 사과하고 싶어요. 그동안 정말 잘못했어요. 일주일 후 정희는 떨리는 마음으로 카페에 들어갔다. 세 딸이 이미 와 있었다. 수진, 은경, 지혜. 엄마. 지혜가 벌떡 일어나 정희를 껴안았다. 정희는 당황했다. 이렇게 따뜻한 포옹은 처음이었다. 앉으세요, 엄마. 수진이 의자를 빼주었다. 우리
정말 미안해요. 은경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아빠 돌아가시고 엄마한테 너무 심하게 했어요. 우리가 어려서 그랬어요. 진짜 엄마를 잃은 슬픔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몰라서. 수진도 눈물을 닦았다. 정희의 마음이 흔들렸다. 아이들도 힘들었겠지. 엄마를 잃은 슬픔을. 괜찮아. 정희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다 지난 일이야. 정말이요? 용서해 주실 거예요? 응. 우리 이제 사이좋게 지내보자. 세 딸은 눈물을 흘리며 정희를 껴안았다. 정희도 눈물이 났다. 드디어 가족이 된 걸까? 그날 이후 딸들은 자주 연락했다. 엄마, 오늘 가게 갈게요. 베이글 먹으러. 엄마, 주말에 같이 영화 볼래요? 정희는 행복했다. 아니, 행복하다고 믿고 싶었다. 하지만 이상한 점들이 있었다. 딸들이 가게에 올 때마다 유독 주방을 기웃거렸다. 엄마, 이 베이글 어떻게 만들어요? 레시피 좀 알려주세요. 왜? 너도 만들어 보고 싶어. 네, 친구들한테 해주고 싶어서요. 정희는 기쁜 마음에 일부러 상세하게 설명해줬다. 반죽은 이렇게 하고 토핑은 이 비율로. 수지는 열심히 메모했다. 어느 날 은경이 주방에 있는 레시피 노트를 보고 있었다. 엄마, 이거 사진 찍어도 돼요? 나중에 참고하려고. 응, 그래. 정희는 의심하지 않았다. 아이들이 이렇게 관심 가져주다니. 정말 가족이 된 것 같아. 하지만 박 회장은 달랐다. 정혜 씨, 레시피 관리 조심하세요. 특히 가족이라도. 회장님, 제 딸들이에요. 괜찮아요. 박 회장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하지만 불안한 예감이 들었다. 3개월 후. 정혜 씨, 큰일 났어요. 미영이 급하게 뛰어들어왔다. 왜? 무슨 일이에요? 이거 봐요. 미영이 스마트폰을 내밀었다. SNS 화면이었다. 신촌에 새로 생긴 베이글 하우스, 바게스 베이글과 똑같은 맛. 정희의 얼굴이 굳었다. 뭐? 기사를 클릭했다. 사진들이 나왔다. 정희가 개발한 것과 똑같은 베이글들. 연어, 아보카도, 불고기, 구운 가지. 심지어 플레이팅까지 똑같았다. 이럴 수가. 정희는 손이 떨렸다. 박 회장이 급하게 들어왔다. 정혜 씨, 변호사한테 연락했어요. 일단 그 가게 가봐야겠어요. 신촌 베이글 하우스는 3층짜리 건물 전체를 사용하는 대형 매장이었다. 정희가 매장에 들어서자 익숙한 향기가 났다. 자신의 베이글 향기. 어서 오세요. 직원이 웃으며 인사했다. 정희는 메뉴판을 봤다. 가격은 바게스 베이글보다 20% 저렴했다. 베이글 하나를 주문해 한 입 베어 물었다. 똑같았다. 반죽의 식감, 토핑의 비율, 심지어 소스까지. 어떻게 이럴 수가. 정희는 화장실로 달려가 구토를 했다. 속이 뒤집혔다. 박 회장이 화장실 문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정혜 씨, 괜찮아요? 똑같아요. 완전히 똑같아요. 제가 몇 달 동안 연구해서 만든 그 맛이. 정희의 목소리가 떨렸다. 누가 우리 직원 중에. 아닙니다. 박 회장이 단호하게 말했다. 우리 직원들은 완전한 레시피를 몰라요. 토핑 담당, 반죽 담당이 다 나뉘어 있잖아요. 전체 레시피를 아는 사람은. 정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저와 회장님뿐이에요. 그날 저녁 정희는 조사를 시작했다.
베이글 하우스의 사업자 등록을 확인했다. 대표는 김민수라는 30대 남성. 김민수. 모르는 이름인데. 하지만 더 파고들자 진실이 드러났다. 김민수는 수진의 남자친구였다. 정희의 손이 떨렸다. 설마. 다음 날 정희는 수진에게 전화했다. 수진아, 엄마야. 엄마. 무슨 일이에요? 신촌의 베이글 하우스라고 알아?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다. 아, 그거요? 제 친구가 하는 거예요. 친구. 김민수 말하는 거야? 네, 우연히 레시피를 좀 가르쳐 줬어요. 엄마가 레시피 물어보면 알려주라고 하셨잖아요. 정희는 숨이 막혔다. 수진아, 그건 우리 가게의 핵심 기술이야. 어떻게 그냥 남한테 줄 수가 있어? 엄마, 그게 뭐가 문제예요? 어차피 엄마 혼자 만든 것도 아니고 박 회장님 가게에서 배운 거잖아요. 뭐라고? 그리고 저희도 살아야죠. 엄마는 이제 잘 사시잖아요. 우리도 좀 도와주셔야죠. 정희는 전화를 끊었다. 손이 너무 떨려서 휴대폰을 거의 떨어뜨릴 뻔했다. 다음 날 정희는 직접 수진의 집으로 찾아갔다. 초인종을 누르자 수진이 나왔다. 뒤에 은경과 지혜도 있었다. 엄마? 왜 여기까지? 너희들 대체 왜 이러는 거야? 정희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다. 내가 그렇게 쉽게 용서했는데, 화해하자고 손 내밀었는데. 이게 너희가 할 짓이야? 엄마, 오해예요. 저희는 그냥. 오해? 내 레시피 노트 사진 찍어간 거 오해야? 주방에서 몰래 촬영한 거 오해야? 수진의 얼굴이 굳었다. 엄마, 솔직히 말할게요. 은경이 나섰다. 엄마는 아빠 재산도 없이 쫓겨난 주제에 갑자기 잘 살잖아요. 그게 공평해요? 뭐? 우리는 아빠 회사 빚 때문에 그 집도 팔아야 할 상황이에요. 엄마는 매달 몇 천씩 버는데 우리는 빚에 쪼들리고 있다고요. 정희는 충격을 받았다. 그러니까 내 레시피를 훔쳐서 돈을 벌겠다는 거야? 훔친 게 아니에요. 지혜가 차갑게 말했다. 엄마가 알려준 거예요. 가족이니까요. 나는 너희를 믿었는데. 정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엄마, 울지 마세요. 보기 안 좋아요. 수진이 문을 닫으려 했다. 법적으로 문제 삼을 거예요. 이건 명백한 영업비밀 침해야. 해보세요. 수진이 냉소했다. 엄마가 직접 알려준 거라고 증언하면 되는데요. 그리고 우리 변호사도 있어요. 이 베이글 하우스 투자자가 누군지 아세요? 강남에서 소문난 투자자예요. 문이 닫혔다. 정희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정혜 씨, 정신 차려요. 박 회장이 정희를 부축해 일으켰다. 사무실에는 변호사 이정민이 앉아 있었다. 상황이 심각합니다. 이 변호사가 서류를 펼쳤다. 베이글 하우스는 이미 3개 지점을 더 오픈할 계획이고 투자금만 20억이 들어갔습니다. 20억이요? 네, 그리고 이들은 정혜 씨의 레시피를 자신들이 개발한 것처럼 홍보하고 있습니다. 상표 등록까지 준비 중이에요. 정희는 머리가 지끈거렸다. 제가 직접 알려준 건 사실이에요. 딸들이니까 믿었던 거죠. 하지만 영업비밀을 타인에게 넘긴 건 명백한 배임 행위입니다. 이 변호사가 말했다. 더군다나 이들은 정혜 씨의 레시피를 상업적으로 이용하고 있어요. 증거가 있나요? 지금 수집 중입니다. 일단 이 건으로 민사소송과 형사고소를 동시에 진행하겠습니다. 정희는 한숨을 쉬었다. 제 딸들을
고소해야 하나요? 선택은 정혜 씨가 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이대로 두면 정혜 씨의 사업 전체가 무너집니다. 3주 후 이 변호사의 사무실. 증거 확보했습니다. 이 변호사가 노트북 화면을 돌렸다. 화면에는 수진과 김민수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이 있었다. 수진 오늘 엄마한테 연어베이글 레시피 물어봤어. 소스 비율까지 다 받았음. 김민수 완벽해. 이제 반죽만 확보하면 돼. 수진 다음 주에 사진 찍을게. 엄마가 의심 안 하더라. 정희는 화면을 보며 눈물을 흘렸다. 더 있습니다. 다음 화면은 은행 거래 내역이었다. 김민수 수진 3천만 원 레시피 대가. 투자사 베이글 하우스 5억 원 초기 투자금. 이건 계획적 범죄예요. 박 회장이 분노했다. 처음부터 노린 거잖아요. 이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다. 내 사기와 배임 그리고 영업비밀 침해로 형사고소 가능합니다. 정희는 주먹을 꽉 쥐었다. 하겠습니다. 소송 진행하세요. 2주 후 고소장이 접수되었다. 뉴스에 기사가 났다. 인기 베이글 프랜차이즈 바게스 베이글 레시피 절도 피해. 친딸들 고소. 댓글이 폭발했다. 친딸이 엄마 레시피 훔쳐. 와 진짜 패륜이네. 이래서 가족한테도 비즈니스는 조심해야 함. 정혜 씨 TV에서 봤는데 진짜 착한 분 같던데. 너무하다. 여론은 정의의 편이었다. 베이글 하우스는 순식간에 불매운동에 시달렸다. 한 달 후 수진에게서 전화가 왔다. 엄마, 우리 좀 만나요. 무슨 할 말이 있어? 합의하고 싶어요. 제발. 수진의 목소리는 다급했다. 지금 투자자들이 돈 돌려받으려고 난리고 김민수는 파산 직전이에요. 제발 고소 취하해 주세요. 안 돼. 정희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내가 너희를 얼마나 믿고 사랑했는지 알아? 너희 아빠 돌아가시고 그래도 너희가 내 딸이라고 생각했어. 화해하자고 손 내밀었을 때 얼마나 기뻤는지. 엄마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미안하다는 말로는 안 돼. 너희는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해. 정희는 전화를 끊었다. 6개월 후 서울중앙지방법원. 정희는 법정에 섰다. 검은 정장을 입은 그녀는 당당했다. 증인 정희, 증언대로 나오십시오. 정희는 증언대에 섰다. 피고인들이 원고의 레시피를 어떻게 취득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정희는 침착하게 대답했다. 저는 딸들을 믿었습니다. 화해하자는 그들의 말을 믿고 가족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 신뢰를 이용해 그들은 제 레시피를 훔쳤습니다. 변호인석에 앉은 수진, 은경, 지혜의 얼굴은 창백했다. 원고는 이 레시피를 개발하는데 얼마나 걸렸습니까? 8개월입니다. 수백 번의 실패 끝에 완성했습니다. 재료 비율, 반죽 시간, 오븐 온도. 모든 것을 세밀하게 조정했습니다. 이 변호사가 증거를 제시했다. 재판장님, 이것은 피고인 수진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입니다. 명백히 계획적으로 레시피를 취득한 정황이 보입니다. 판사가 서류를 검토했다. 피고인 측 변론하십시오. 수진의 변호사가 일어섰다. 재판장님, 피고인들은 단지 어머니께 배운 것을 활용했을 뿐입니다. 가족 간의 레시피 공유는 이해 있습니다. 이 변호사가 외쳤다. 가족 간 공유와 상업적 도용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더군다나 피고인들은 레시피 대가로 3천만 원을 수수했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거래입니다. 법정이 술렁였다. 3시간의 심리 끝에
판사가 선고를 준비했다. 피고인들은 원고의 신뢰를 이용해 영업비밀을 취득하고 이를 상업적으로 이용했습니다. 이는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이며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합니다. 피고인 수진, 은경, 지혜에게 각각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합니다. 또한 피고인들과 베이글 하우스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5억 원을 지급하고 즉시 영업을 중단하며 원고의 레시피를 사용한 모든 제품을 폐기할 것을 명령합니다. 쿵! 수진이 울음을 터뜨렸다. 은경과 지혜는 고개를 숙였다. 정희는 눈물을 흘렸다. 하지만 슬픈 눈물이 아니었다. 드디어 끝났어. 법정을 나서는 정희를 기자들이 둘러쌌다. 정희 씨, 친딸을 고소한 심정이 어떠신가요? 후회는 없으신가요? 정희는 잠시 멈춰 섰다. 저는 제 창작물과 이름을 지켰을 뿐입니다. 가족이라는 이유로 법을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딸들을 용서할 생각은 없으신가요? 정희는 잠시 생각했다. 언젠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6개월 후, 바게스 베이글은 이제 전국 15개 지점으로 확장되었다. 정희는 본사 사무실에 앉아 새로운 메뉴를 개발하고 있었다. 정희 대표님, 일본 프랜차이즈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비서 미영이 서류를 내밀었다. 일본에서요? 네, 도쿄에 1호점을 내고 싶다고 합니다. 정희는 미소 지었다. 창밖으로 햇살이 쏟아졌다. 책상 위에는 새로 출간된 책이 놓여 있었다. 49살 베이글로 다시 시작하다. 마이너스 정의의 제2인생 이야기. 책은 베스트셀러가 되었다. 수많은 중년 여성들이 용기를 얻었다는 메일을 보내왔다. 저도 할 수 있을까요? 정희 씨처럼 다시 시작하고 싶어요. 정희는 하나하나 정성껏 답장을 썼다. 어느 날 정희의 휴대폰에 문자가 왔다. 엄마, 지혜예요. 오랜만이에요. 저 지금 작은 카페에서 일하고 있어요. 엄마처럼 제빵 배우고 싶어요. 언제 한번 가르쳐 주실 수 있을까요? 사죄의 의미로 제가 배우고 싶어요. 정희는 문자를 오래 바라봤다. 답장을 보낼까 말까. 잠시 고민하다가 정희는 휴대폰을 내려놓았다. 아직은 아니야. 시간이 더 필요해. 하지만 그녀는 문자를 지우지 않았다. 언젠가 정말로 아이들이 변했다면 그때는 다시 생각해 볼 수 있을지도 몰랐다. 1년 후, 정희는 자신의 첫 베이커리 앞에 서 있었다. 간판이 새로 바뀌었다. 정희에스 베이글 마이너스 1호점. 이제 이 사업은 완전히 그녀의 것이었다. 박 회장은 동업자에서 투자자로 물러났고 정희가 대표이사가 되었다. 가게 앞에는 새벽부터 줄이 서 있었다. 정희 대표님, 오늘도 연어 베이글 주세요. 새로 나온 메뉴 먹어봤는데 대박이에요. 정희는 앞치마를 두르고 주방으로 들어갔다. 새벽 4시. 오븐을 켜고 반죽을 시작했다. 뜨겁고 힘들지만 이것이 그녀가 선택한 삶이었다. 나는 해냈어. 49살에 다시 시작해서 내 이름으로. 갓 구워진 베이글에서 고소한 향이 퍼졌다. 정희는 미소 지으며 다음 반죽을 준비했다. 창밖으로 해가 떠올랐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다. 5년 후, 정희에스 베이글은 한국 최대 베이글 프랜차이즈가 되었다. 전국 50개 지점, 일본 10개, 대만 5개. 정희는 이제 54살. 여전히 매일 새벽 주방에 섰다. 어느 날 사무실로 한 통의 편지가 왔다. 엄마에게 5년이 지났습니다.
저희는 그동안 정말 많이 반성했어요. 지혜는 제과학교를 졸업하고 작은 빵집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은경은 식품 영양학을 다시 공부하고 있어요. 저 수지는 사회복지사가 되었습니다. 더 이상 엄마의 용서를 구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엄마가 자랑스럽다고 전하고 싶었어요. 엄마가 보여준 강인함과 용기, 저희도 배우고 있습니다. 언젠가, 정말 언젠가 떳떳한 모습으로 엄마 앞에 설 수 있기를. 딸들 올림. 정희는 편지를 읽으며 조용히 눈물을 흘렸다. 그리고 그 편지를 서랍 깊숙이 넣었다. 언젠가, 정말로 언젠가 그들이 진심으로 변했을 때, 그때는 다시 손을 내밀 수 있을 것 같았다. 하지만 지금은 아니었다. 지금은 그저 자신의 삶을, 자신의 빵을, 자신의 꿈을 구워낼 시간이었다. 정희는 일어나 주방으로 향했다. 오늘도 누군가는 그녀의 베이글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리고 그것만으로 충분했다.